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전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면체의 건널비 삼각형 BGD 세변 길이 제곱의 합 주어져 있을 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곱셈 공식과 관련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직면체죠. 자, 어떤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변 길이를 A, B, C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자 건널비는 어떻게 되죠? A, B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B, C, CA 자 그런 건데 이런 면들이 몇 개씩 있습니까? 2개씩 있는 이런 형태. 자, 이 넓이 합이 60이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표현이 이제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곱하면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쪽 길이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쪽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변 길이 제곱을 하게 되면요. 또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결과가 76이다. 뭐 이런 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결과가 38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요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배웠던 공식 요소 어떤 공식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 이 공식 요소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죠. 됐습니까? 38에 와 교묘하게 이야 62 우와 이거 100 만들기 쉽지 않은데 딱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10이 되는 거겠고요. 모서리 길이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개 있게 되는 거죠? 전부 4개씩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40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우리가 곱셈 공식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도형에 적용해서 풀이 진행할 때 아주 전형적인 패턴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그 공식은 어떤 공식? 자, 이 공식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자, 당연히 잘 알고 있으셨겠죠? 자, 그거를 이제 수치로 확인하는 그런 결과의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조금만 하면 곱셈 공식과 관련된 이 정도 문제들은 여러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십시오. 13번 마무리합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당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여기 인수분해가 잘 되는 형태인가요? 자, 이용해서 주어진 식 모양이 좀 일치되는군요.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 자, 그렇다면 위에 주어진 식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많이 봤던 거군요. 자, 이때는 여기 있는 요 숫자들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로 합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x제곱 3x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가운데 거 2개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3x 플러스 2. 자,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4개를 곱하기 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2개씩 짝을 지어서 곱하기 하는데 자, 이렇게 공통인 부분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숫자 합이 똑같아지는 1, 3 합친 거하고 1, 2 합친 거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걸 또 잠시 치환해야 되는데 에이, 그래요. 네, 치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치환 안 하고 전개할 수도 있는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더하기 1 한 것에 제곱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되는군요. 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20 더하기로 가고 싶은데 자, 똑같은 모양이니까 x를 21로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21 곱하기 22 곱하기 23 곱하기 24에다 더하기 1 이 한 모양은 자 이제 치환한 모양인데 이거는 똑같이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려 나온다는 얘기죠. 제곱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럼 이걸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2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1 더하기 1이다. 여기가 441인가요? 자, 그 다음에 63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500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1이다. 그러면 505가 되나요? 505. 자, 해서 처리를 하면은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인수분해
파트 부분에 있어서 이게 4개짜리 에다가 상수항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러려면 여기 숫자의 합이 서로 똑같아질 수 있는 이 요소를 찾아서 전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개. 이런 부분 공부하셨던 거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 숫자 관련하면 원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는 거니까 자, 잘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착실하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1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5번입니다. 2차 함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체킹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의 모든 학교에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패턴입니다. 2차 함수 X축에 접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X축 사이에 관계가 되게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K X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방정식으로 놔야 되죠. 자, 만나는 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근이 한 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풀이요? 판별식 D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4분의 D를 쓰면 되겠군요.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B 이퀄 제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을 정리할 때 드디어 K 값에 관계없이 K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뭐 항등식일 때 배웠던 패턴이니까 하면서 다른 문제를 보면 큰일 납니다. 2차 함수로 봐라. X축에 접한다. 됐습니까? 자, 전개 들어가겠습니다. 뭐 4K 제곱은 보이는데 4K 제곱에서 소거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AK 32K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4B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0 풀이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A는 4, 8, 30이니까 8 처리가 되겠고 64는 이퀄 4B 이렇게 되니까 B 값이 16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B-A 마지막 처리는 뭐 별거 아니군요. 자,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앞쪽 부분 문제를 읽으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식이 X축에 접한다. X축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는0에서 이제 방정식으로 보라는 얘기고 접한다. 그렇다면 모양상 만나는 점이 한 개니까 근이 한 개가 돼야 되겠다.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판별식 이꼴 제로를 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 뭐 관계니까 방정식 이론을 풀어서 그 값을 정리해 갈 때 K 값에 관계없이라고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 K에 그래서 는0이니까 항등식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문제 해석 앤드 풀이 절차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쭉 되짚어 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해되셨죠? 자, 정확하게 잘 공부하면 반드시 출제되는 거니까 자, 한 문제 정도 아주 가볍게 점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안 된 부분 있으면 복습 잘 하시고요. 15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주어져 있는데 F102 이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와, 주어진 식에다가 102를 대입하겠다고요? 와, 102 세제곱 하겠다고요? 그냥 대입해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랬을 때 102하고 가까운 숫자는 뭐가 있죠? 아무래도 100이 있으니까 100은 조금 계산하기 편리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x에다가 102를 집어넣을 거니까 100하고 관련이 있으려면 x-2가 100이 되는 거죠.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28x 더하기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을요 x-2의 세제곱 더하기 ax-2의 제곱 더하기 bx-2 더하기 c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거 할 때는 어디가 뭐죠? 조립제법 할 때 공부했던 거죠? 28, 32 해서 자, 2 처리하게 되면 2 나오고 6, 12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에 32 0 처리되니까 C 값이 0이네요. 와, 재수가 좋군요. 그 다음에 2 한 번 더 하고 8, 16 이거 뭐죠? 이거 짠 거 같은데? 자, 이 부분이 이제 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한 번 또 더 하면은 2 해서 10 요 부분은 이제 A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이
x-2 제곱 더하기 10 x-2 아이고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정리가 됐으니까 f102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곳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0 세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100의 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하죠? 자, 그렇다고 뭐 답을 다 구한 건 아니고요. 100 제곱하면 두 자리 늘어서 근데 여기다 10을 또 마저 곱하니까 여기가 1 되겠고 두 자리에다가 그러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숫자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또 뭐라고 했죠? 각 자릿수의 합이요? 그럼 1이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이제 2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자, 뒤에 산수하는 거는 좀 된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102를 대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풀이하지? 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같습니다. 자, 102 처리 안 됩니다. 어떡하죠? 연관된 숫자 100을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 대입할 숫자가 102였으니까 자, 하나를 뺀 요 숫자라는 거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아이디어 쏟아졌죠? 자, 우리가 배웠던 조립제법에 여기에 이제 102가 들어갈 거니까 계산하면 100 이렇게 처리돼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조립제법으로 공부해 가면 되니까 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떠올리는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이 정도 공부는 좀 해두면 우리가 이제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함수값 구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겠죠. 자, 주어진 값이 좀 불편할 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어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조립제법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6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천천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관계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와우, 독특한 관계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기억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식에 뭐 i를 곱하기 해주면은 iz를 만들죠. 곱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i 한번 더 썼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 플러스를 되니까 오메가입니까? w입니까?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기억 맞네요. 쉽습니다. 자, 니은은 뭡니까? 주어진 식이 실수가 되느냐? 근데 이 모양 어떻게 만들죠? 자,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죠? 나누면 그대로 마이너스 i. 와, 마이너스 i가 있는데 실수다? 이 문제는 실수했습니다. 자, 디귿 갑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만들까요? z 오메가 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좀 공부한 부분에 뭐가 있었죠? z는 마이너스 i 오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에서 이제 뭐가 나왔죠? 기억에서 오메가는 이꼴 iz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오메가 바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 z바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z에다가 마이너스 i z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z바 i 이렇게 되는데 z 곱하기 z바가 요게 이제 실수니까 거기에다 이제 i를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니까 순허수가 되겠습니다. 자, 순허수 맞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리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리을 조사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z바를 한번 구하죠. z바 역시 기억에서 뭐 맨 처음 식에서 구했던 걸 하면 되겠네요. z가 돼 있으니까 z바는 마이너스 i 써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z가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던 거죠? z가 마이너스 i 오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z바는 자, 요거에 켤레복수수 해주니까 i가 되겠고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z분의 z바 이런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i 오메가 분의 z바를 해주게 되게 되면 i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그러면 요건 이게 약분 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z 더하기 z바는 이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거 이항시키면 z분의 z바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는 이꼴 제로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죠? 아주 교묘하게 잘 처리됐습니다. 이 식이 리얼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맞는 얘기란 얘기죠. 됐습니까? 주어진 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하다 보니까 뭐 다 벌써 게임이 끝났는데
재미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먼저 주어진 식에 i를 이렇게 곱하기 한 겁니다. 됐죠? i를 이렇게 곱하기 한 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니은은요.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나누기 한 겁니다. 나누기해서 이런 모양 나오니까 아닌 걸 알았고요. 자, 디귿은요. 디귿에 갑자기 이제 오메가 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주어진 뭐 원래 식에서 오메가 부분을 이제 구한 거죠. 오메가를. 근데 기억에서 오메가 나왔으니까 오메가 파가 이제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이제 그대로 오메가 파 자리에 마이너스 i z 파 이 부분을 이제 대입한 거죠. 됐습니까? 대입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리을이 조금 하이라이트 된 것 같은데 z 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그랬더니 나와 있는 이 식이 와, 교묘하게 우리가 OX를 알아보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문제 이용했습니다. 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소수 Z 이론 OX 나왔을 때 Z를 무조건 A 플러스 BI로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주어진 관계를 이용해서 처리해 간다면 이게 좀 더 수월한데 전부 다 그 관계로 해결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 독특하죠. 그래서 좀 제가 체킹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듣고 해서 확실하게 수식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갖추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0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살펴보겠습니다. 3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2 간단한 정보. fx를 완전 제곱식 심상치 않은데, 자, 나는 목과 나머지가 또 같다. 오,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목과 나머지가 똑같이 생겨야 되겠다. 1차 돼야 되겠다. fx를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요건 2차일 텐데 나머지라고 하자. 이때 결과 같을 때 결과는 얼마냐. 자, 마지막에 풀어야 될 식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x-2의 세제곱으로 나눈다. 몫이 생길 텐데 3차 최고차 계수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써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2차니까 뭐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뭐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식 형태 썼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rx 이렇게 처리한 거죠. 자, 근데 이 식을 써야 되는데 나 부분을 이용하면 2차로 나누는 거니까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a의 x- 이런 부분 이제 몫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 뒤에 나머지 부분도 또 나누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최고차 계수가 있으니까 p라는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p 부분이 x-2의 제곱 공통 끄집어낼 때 이렇게 묶여져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를 이제 똑같이 써야 되는데 목과 이 부분이 이제 몫에 해당하고 이게 나머지에 해당하는데 똑같이 생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나 조건이었으니까 여기를 x-2 플러스 p 이렇게 쓰니까 QR 문자 두 개를 그냥 한 방에 딱 소거를 해버린 겁니다. 됐습니까? 호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써놔야 되겠습니다. x-2 플러스 p. 자, rx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rx 됐습니까? 자, 이어서 계속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뭘부터 할까요? 뭐 r0 이거부터 볼까요? r0 주어진 식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겁니다. 0 집어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p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p 이렇게 나왔고요. R2가 되겠습니다. 2를 집어넣으니까 지금 P만 남는데요? 이거 이제 R2 이렇게 되겠고 결과가 같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소구가 되는 거니까 자, A는 이꼴 2P 이런 관계가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F2도 한번 써볼까요? 자, F2를 쓰게 되면 뭡니까? 와, 주어진 식에서 요 식에서 2를 쫙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0이고 0이니까 P밖에 안 남는데요? 자, 이게 또 마이너스 2예요. 호호, 줄줄이 쭉 다 나온 것 같습니다. B값 나와있고 A값 나와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RX를 좀 써보는데 RX가 P의 X-2의 제곱 그 다음에 A 값은 2P였고 X-2 그 다음에 뭐였죠? P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R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요 1 제곱해도 1이니까 P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2P 이렇게 되는 거니까 4P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P 값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럼 정답 마이너스 8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일정 수준이 올라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같아 보이네요.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차 해서 써가는 이런 부분 최고차 개수는 좀 자연스럽게 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나 부분이 이제 조금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눴을 때 목, 나머지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몫이 1차가 될 거고 나머지도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가 될 건데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좀 쉽게 쓸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주어진 맨 처음씩 놓은 부분들을 자, 요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남는 부분 이렇게 나갔고 요 끝이 아니라 나누기를 또 하게 되면 이쪽에서 몫이 이렇게 P가 생기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 QR 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뒤에 파트 부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목과 나머지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와, 여기 부분 써가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 같아 보이네요. 여기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연산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자, 독특하게 주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 좀 잘 써가는지 훈련하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 관계가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듣기 하시고 또 연습장에 또 연습하시고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22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또 알파 베타 나온 직각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또 내접하는군요. 대각선 길이와 둘레의 길이를 또 방정식의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상수 MN에 대해서 값을 구해달라. 어찌 또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차분하게 또 한번 또 시작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좀 확대시켜서 한 변 길이를 우리가 좀 P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삼각형 볼까요? 여기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닮음이 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P 대 P, 이 B는 알파 대 베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P 알파 곱하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P.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이항시키니까 P 공통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꼴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P 값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요. 호호. 아주 재밌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군의 합 6, 두 군의 곱 이렇게 구해지는 거 별 문제가 없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P 값은 6분의 2 이렇게 처리돼서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 또 우리가 구하는 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 한 변 길이가 지금 P 이렇게 되는데 대각선 길이요? 루트 2P였고 둘레의 길이요? 4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또 값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3분의 루트 2 3분의 4 처리됐습니다. 요것을 근으로 하겠다. 그러면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은요 3분의 4 플러스 루트 2 처리가 됐는데 이 결과는 자,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와, 9 있던 거 mn 이렇게 됐죠? 자, 마이너스 9분의 m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자, 곱까지 빨리 써야 되겠습니다. 있기 전에 9분의 n. 자, 실질적으로 곱하면 9분의 4 루트 2 처리가 됩니까? 됐습니다. 그럼 m값은 마이너스 3에 4 플러스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n값은 4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m 더하기 n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12는 써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3 루트 2, 4 루트 2니까 플러스 루트 2 처리해주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도형 나와 있고 주어진 문제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할 듯한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변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갑자기 정사각형 내적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각선 길이와 둘레 길이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다. 당황스럽죠.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한 변 길이 우리가 평상시 풀듯이 P라고 놓았고요. 변 길이 놓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이니까 해서 P 값 구해가는. 이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문짝에 쓰고 막 척척척 알파 베타 막 나와 있으니까 변길이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갑자기 우리가 풀어야 될 시기에 뭐 MN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무엇을 해야 될지. 자, 차분하게 하나 둘 문제 주어진 것들을 정리해가면 풀이가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도형 문제라고 해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형에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차분하게 진행하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야 응용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져 가는 거니까요. 설명 이해됐습니까? 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이건 좀 다시 듣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도 철저히 잘 해서 여러분들도 실력 갖춰가길 바라면서 22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시작합니다. 23번은 천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다항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왜 가르쳐줬죠? 이거 뭡니까? 그러면은 qx는 이퀄 2분의 1 px 이렇게 되거나 뭐 px는 이퀄 2qx다. 뭐 이거 거의 똑같은 식이다라는 건데 이거 왜 줘졌죠? 너무 정보가 좀 많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pq 두 식을 곱하기 했더니 곱하기 한 식은 이런 걸로 나눠 떨어진다. 어떻게 하죠? 주어진 정보가 또 p0가 있네요. 그러면 q를 속어야죠. px 그죠? 그러면 위에 걸 써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된 이 식은 x-1,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대입해보면 인수를 가져야 되고 P는 그러면 1하고 3 이런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이게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호호 참 이럴 수가. 그럼 PX는 2차식인데 인수를 가지라는 얘기는 문제를 다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최고차 개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P0가 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를 구했는데 Q를 구해달라. QX는 아까 2분의 1 곱하기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요. 허허, 줄줄이 잘 나옵니다. Q2 구하면 되겠습니다. 4 마이너스 8 플러스 3 해주면 마이너스 1 처리됐습니다. 가볍게 처리됐군요. 마지막 문제 그냥 기분 좋게 끝내라고 좀 쉬운 문제 제공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거요. 관계식 나와 있으니까 그냥 관계식 뭘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좀 두식 관계식 좀 봤고요. 곱하기 해서 나눠 떨어진다. 식을 써야 되는데 뒤 정보까지 되니까 P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런 인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2차식인데 인수 2개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갑자기 문제가 쉬워진 겁니다. 하하. 자, 주어진 정리는 이쯤에서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문제가 수월해졌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수월해서 좀 이상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자, 어쨌든 마지막 문제 기분 좋게 깔끔하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풀이 중간에 좀 독특했던 23번 앞쪽에 있었던 다른 문제들 22번 20번 이런 문제들 조금 공부를 좀 착실하게 잘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여러분들 또 응용력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23번을 끝으로 전천고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